안녕하세요. 애인 시대의 밝은 세상을 수리로 예언하는 임선정 율려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 MBC 방송국 아나운서이셨고 한민족 세계평화재단 정경수 회장님을 모시고 한반도의 비밀 그리고 미국과 남북한의 숙명적인 관계를 주역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가 모두 되고 있고, 특히 지금 남북 문제, 북미 문제가 불투명해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와 미국과의 이제 그러한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정말 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그러한 결실의 결과는 쌍해종안이라고 해서 가을 10월까지는 가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 대한 그 비밀을 좀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수리상으로는 38목이다 해가지고 그 3수와 8수예요. 그 3수는 38수는 그 목 나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8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38선도 생긴 것이고 또 38은 24라 해가지고 한강, 서울 한강에 24개의 다리가 생기면 통일이 된다라는 얘기도 제가 아마 신의 땅 책을 통해서 한번 얘기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그렇게 산발 목국이기 때문에 인묘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은 호랑이고 묘는 토끼고 진은 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모습이 호랑이 같이 생겨서 북쪽으로는 또 저 동쪽으로는 토끼의 꼬리 같이 엉덩이 같이 생기고 이 서남 쪽에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인묘진목 38수 수리로는 38수를 의미하는 그러한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 목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의 나라에 목의 나라와 서방에 지금 미국과 흥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가 그 미국과 조화를 잘 이루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 북한이 좀 마음을 크게 갖고 김정은이가 좀 그러한 것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란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또 자기 이기심이 다 누구나 있기 때문에 자신이라는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길게 겪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이렇게 지금은 대화가 지금 중단되다시피 했죠. 네. 그렇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북미 회담이 지금 진행 중에 서로 눈치 보는 격인데 미사일을 벌써 2번씩이나 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트럼프도 그걸 염려하는 얘기를 했고 뭐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혹시 생각을 달리 먹고 북한에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우리 한반도의 비밀 그리고 미국과 남북한의 숙명적 관계를 우리가 주역으로 좀 풀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이라는 것도 속성적으로 나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야 하는데 지금 미국은 서방이라고 그랬어요. 금이에요. 금국. 우리는 아까 목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금국목이다 해서 금은 목을 이기게 돼 있어요. 금이라고 하면 쇠 도끼고 우리는 나무예요. 도끼로 나무를 치면 나무는 부러지고 잘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끼 앞에 나무는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주역으로 보면 미국은 소녀예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그 소남이라고 해서 청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년을 의미하고, 그래서 미국의 소녀와 지금 한반도의 청년이 서로 혼사를 하기 위해서 서로 구애를 하고 있는 상이다. 그래서 미국의 처녀가 한국의 청년에게 그러한 구애를 하고 있는 상으로 트럼프가 정말 사실 이 세계의 어떤 평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북한을 좀 도와서 이 핵이라는 것만 없으면은 다 잘 끌어안아가지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구애를 하는 거고, 원리상으로는 그래서 저 북한이 좀 그 자기 이기적인 김정은이가 또 그런 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또 변화할 수 있는 해예요, 올해. 그래서 또 변화해야 또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변화해야 또 북한이 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게 혼사를 하기 위해서 처녀가 청년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정말 잘 혼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이 정말 앞으로 크게 발전하고 크게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잘 조화를 이루면 남한과는 그냥 같이 이렇게 서로 평화하고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은 맞지도 않는다 그랬어. 평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북한이 평화를 잘 이루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가 좋은 그런 어떤 혼사가 이루어지면 남남북녀로 해서 한반도는 또 서로 남북 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행히 그렇게 미래를 예언한다면 조금은 마음은 놓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참 일촉즉발 이런 심정이거든요. 네. 좀 중국 시진핑도 대미 무역 문제라든가 또 트럼프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 전쟁을 선포하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비춰볼 때 네. 그렇게 쉽게 풀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올 것인가, 이런 염려가 많이 돼요. 네. 과연 금년과 네. 내년에 네. 우리 한반도의 운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반도에는 지금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운이 그래도 좀 괜찮은 운이고 변화하는 때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남한의 운은 국운이나 또 뭐 세운이나 또 국정운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좋은 때가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통일이 올 것인가, 정말 진정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미국과 북한이 조화를 잘 이루면 자연 남북한은 평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예? 통일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했죠. 그 도참설이나 정감록에 보면 해방은 6677, 통일은 3344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탄호 스님께서도 해방 6677에 대한 해석은 66은 36년,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 있다가 8월 15일이 음력으로 7월 7일이었어요. 그 7월 7일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건 너무나 정확한 얘기였죠. 네. 그러나 통일은 3344다. 거기에 대해서는 탄호 스님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행상으로 풀어놓기는 하셨지만 그거는 뭐 이렇게 썩 맞지 않게 지금 지나가 버렸는데, 저는 이제 수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지나간 해석해 놓은 거야 뭐 이야기할 거 없는 거고, 또 66은 36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음력 7월 7일 날 해방을 맞이한 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참 정확하게 좀 있었던 얘기를 좀 비결서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3344라는 것은 뭐냐? 저는 6677이라는 거는 6은 물이에요. 그리고 7은 불이에요. 그래서 물과 불의 관계였었다. 해방은 우리가
물과 불의 관계로서 성취된 이루어진 일인 거고 3344의 3은 38목 우리 아까 동방은 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44는 금이에요. 서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방과 동방 한반도와의 관계예요. 통일이. 그래서 우리 이 미국과 한반도가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평화를 이룬다고 하면 세계의 평화가 될 수 있는 정말 핵이고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3344는 뭐고 33은 뭐고 44는 뭐냐. 그렇게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 비밀만 풀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은 목국이니까 우리나라 동방에서 일어날 일인 거고 44는 금 서방하고의 얘기라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통일은 일본이 개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중국이 개의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미국이 북한을 돕고 중국이 남한을 도와서 남북평화를 이룬다고 제가 책에다도 한 편 소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사이에서의 얘기인 거지 이번에 그 우리의 통일이나 평화의 문제는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예요. 그 한반도에서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과 지금 북한이 통일을 흥정하는지 평화를 흥정하는지 전쟁을 흥정하는지 그야말로 소녀와 청년이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궁금하시죠? 아니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2019년 말까지에 한반도의 정세가 엄청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엄청난 변화가 예측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원효결서에 보면 금관 3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금관 3세를 그동안 우리 남한에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책들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삼김시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관 3세라는 얘기는 북한의 김씨 3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세가 금관을 쓰고 3대가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그 다음에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이 때까지 왔어요. 지금 3대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38 목국이기 때문에 삼수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3대에 온 세 번째 북한의 금관이 김정은이잖아요. 그 김정은이가 339 9년에 임기를 마칠 때 우리나라가 평화를 하면서 그 임기를 마치지 않을까 통일을 하면서 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내년 아니에요? 내년? 2011년 12월 달인가 김정일 그 9년을 더하면은 그랬으면은 이제 내년이 임기가 이제 끝나는 거구만. 아니 9년이 되는 해죠. 그렇죠. 내년이 9년이 되는 해고 올 11월 달이면은 쌍해 종안으로 무슨 결판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결판이 나서 내년 그 4월까지는 정말 혼돈기가 오지 않을까. 큰 변화가 있겠네요. 그래서 꼭 굳이 전쟁은 아니더라도 또 큰 어떤 저거는 아니더라도 좀 그러한 정말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마 내년에는 그러한 가부견의 3344의 그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 4월 4일이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음력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4월 우리가 총선이 4월 18일인데 그죠? 그 무렵이에요. 총선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것도 걱정스럽네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뭐 남한은 웃지 못할 일인데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9년의 임기를 정말 어떻게
해서 북한을 정말 그 모든 북한의 이민들을 구할 것인지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 부처님 법문에도 나를 버리면 우주가 내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나 하나의 이 손 안에 들은 이것을 놓지 못하면 아무리 큰 떡덩어리가 뭐가 와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손에 두 개를 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말 자기의 그것을 마음을 비우면 큰 그런 것들을 북한의 인민들한테 또 북한 당국에 주어져서 한반도에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욕심을 가지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3.3사서의 수로 해결을 해서 봤을 때에는 남북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서 우리 남한은 북한을 다 끌어안고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북한을 남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네. 김정은의 임기라는 게 사실 끝난다라는 거는 북한의 임기가 없거든요. 엄격히 따져서 네. 아마 죽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정은의 어떤 생명이 네. 존속될 수 있는 거는 내년 전반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수가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제3국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거고 거기에 대비한 국내 또 마음을 비웠을 문제. 때에는 또 더 큰 것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의 또 생일도 1월 8일 생일이잖아요. 합치면 9수예요. 이상하게 다 339 이렇게 다 일치가 되는 것이 너무 뭐하고 또 8수는 뭐예요? 내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반격을 당하는 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도. 그렇듯이 외지에서 외부에서 절대로 저는 김정은이를 무슨 참수하거나 이런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 내 편의 사람들한테 다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거를 너무 따지지 말고 살아야 하는 수다 그랬잖아요. 8수는. 그렇기 때문에 다 내 안에서 있는 일인 거지 그 북한의 바깥에서 어떤 그런 저기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올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수에 좀 여유를 가지고 또 마음을 비워서 인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또 한반도에 더 크게 나가서 남북한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면 큰 저기로 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금년과 내년 전반기가 고비 같아요. 얘기 들으면. 고비가 아니라 올 내년에는 이제 한반도의 이러한 문제를 결정을 이제 내야 되겠죠. 그런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부간에 올 10월 달에 결정이 그 쌍해 종안이 좋은 쪽으로 나면 종안이라는 건 뭐예요? 가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도 쌍해 종안은 벗어날 수 없는 일인 거고 북한도 쌍해 종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내년 초에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가부간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해인시대에 수리로 밝은 세상을 예언하는 임선정 율려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율려방송은 매주 수요일에 올립니다. 임선정 율려방송 좋아요, 구독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